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셨듯이 다중이용시설에서 한 명만 확진 판정을 받아도 급속하게 전파가 진행되죠. 방역당국은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 물류센터 방역 지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가 고비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첫 소식 김유대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 직전 5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6명에 그쳤지만 이후 닷새 동안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2,600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대규모 확산 여부를 가름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감염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대규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다수 나왔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는 각급 학교가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학교로 번지는 걸 막아내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 수도권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등 대규모 밀집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피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유행이 확산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에 있는 노트북과 키보드 등 사무용품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공용 물건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택배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학원 건물에서 강사와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근 보건소와 병원으로 몰렸고 서울 시내 학교와 유치원 10여 곳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과 음식점 등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입구에 방역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층마다 있는 학원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건물의 학원에서 일하던 인천 계양구 거주 20대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8일. 이후 수강생인 중학생 2명과 학원 강사의 접촉자 4명까지 모두 7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빌딩에 있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빌딩 방문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상 12층인 이 건물에는 학원만 52개, 다니는 학생은 1,10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인근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학생과 가족들이 몰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0명 정도 검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는 거죠. 또 다른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번호표를 받은 뒤 시간대별로 검사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나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아침 9시 반쯤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번호표 좀 500번짜리를 받았어요. 여의도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검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워킹 스루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원발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인근 학교 6곳은 물론 용산구 등 다른 지역 학교와 유치원 10여 곳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기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자 학부모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유치원과 초, 중학교 등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해 밀집도를 더 낮추고 학원에 대한 방역 지침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 확진자가 나온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1, 2학년 학생들은 당분간 학교에 못 나갑니다. 확진자는 3학년 전담교사로
학생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교직원과 1, 2학년 학생 등 45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3차 등교 수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감염이 끊이질 않자 교육부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특수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면 지도가 시급한 고등학교와 수도권 외지역 학교의 밀집도는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교나 지역 단위로 신속하게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대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여 제시된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용자들도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 수칙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집합 금지 명령을,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고 진단검사를 받는 학생들이 늘면서 자가진단 상황을 확인하는 교사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증상의 범위라든지 모호하고 제때 알려주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고 계시다. 2차 등교 수업 4일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우려로 서울에서 4곳, 인천 1곳 등 학교 830곳이 등교 수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지난주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이후 부산시 금정구 내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자가 격리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해당 학생은 27일에는 등교하지 않았고 동래구의 한 의원에서 인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8일 복통 증세로 조퇴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최초로 검증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방역대책본부가 긴급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상시험을 위해 국내에 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입니다. 방역당국이 렘데시비르의 임상치료 효과를 인정해 긴급 수입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코로나19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31% 단축했습니다. 회복기간 단축은 중환자실 같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미국도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견주어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걸 임상시험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렘데시비르조차도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선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렘데시비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폐지돼서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발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배송 인력을 통한 감염 가능성 낮다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폐지돼 출생 연도와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등교 수업이 시작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주간 마스크 구매 수량은 5개로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은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민간 유통을 확대합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무더기 확진 사태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바이러스 생존 시간 등에 비춰 배송 인력이나 택배 물건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맨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서 이런 가운데 부천 쿠팡 물류센터 내 작업자들의 사무용품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농도가 높지 않고 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보기 어려워 역시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어제 물류센터 3곳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32개 유통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했는데요. 안성 쉼터 매매 과정과 후원금 유용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맹 11일 만에 언론 앞에 나타난 윤미향 당선인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후 해명에 나섰는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 쉼터를 사고 팔면서 부당한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9건의 모금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 4개로 돈을 받은 것은 허술한 부분이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이용만 당했다고 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싶다며 할머니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할머니 측근은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잠깐 보셨지만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다. 종이를 보고 읽는다 정도의 언급만 했을 뿐 기자회견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의당은 의구심 해소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묻어나는 회견이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변명과 가증의 절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는데요.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풀어야 할 의혹들을 문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님 불체포 특권 생기시는데 검찰 소환하면 응하실 생각이죠? 저는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모든 의문이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수업은 왜요? 공개하는 생각 없어요? 그건 검찰에서 상세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계좌가 따로 있는데도 개인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은 의혹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성 쉼터 매입과 매도 과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과 그 전신 정대협의 사무실을 2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정대협의 과거 회계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한 뒤 윤당 선인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성주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장비 수송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지역 주민들,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의 밤샘 대치 끝에 해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대형 수송 차량 여러 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로 진입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장비를 실은 차량들입니다. 운용 시한을 넘긴 요격 미사일과 노후된 발전기, 데이터 수집 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요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사드 체계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며 단지 전 세계 사드 기지 운용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현재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식 배치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중국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系统，我们敦促美方不要做损害中方利益、干扰中韩关系的事。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한테 군사적 압박에 제스처를 취한 거고요. 중국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장비 교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 상황에 따라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올 텐데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제주 지역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밤사이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서울과 청주, 부산 17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출발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해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과 청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대구 28도 예상되지만 해안가는 25도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거나 하늘이 흐린 만큼 낮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